이순재 선생님은 사실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많은 그 국민들에게 정말 평생을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도 연기에 대한 그 일념, 꿈을 놓지 않고 살았던 분이어서 저는 그렇게 빨리 떠나실 거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젊을 때는 죽음하면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떠나고 사는 사람 있어요.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살아서 가장 축복받는 잔치가 결혼식이라면 우리가 이제 이 생을 다 마감하고 떠날 때 어떤 옷을 어떻게 좀 제대로 입고 가느냐가 옛날 어른들은 염원이었대요. 대부분 우리가 그래서 60 넘어서 오는 분들은 나이롱을 섞질 않아요. 다 우리는 100% 실크를 해요. 그러면 태웠을 때 바스락하고 부서지게. 나이롱은 뼈가 있으면 뼈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염이라고 하나요? 자손들은 울고불고 하는데 어찌나 한복 입은 모습이 곱던지 만지작 나는 그냥 우리 영감 옷만 막 쓰다듬었다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막 사람들은 막 공부 많이 한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의상학과를 나온 거는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의 그 묘를 출토하면서 거기서 발견한 옷을 가지고 다 바느질을 손으로, 옛날엔 미싱 없으니까 다 손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한복인 박술녀입니다. 올해로 한복 인생 40하고도 8년, 반세기 동안 한복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걸어오고 있는 셈이네요. 이순재 선생님은 사실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많은 그 국민들에게 정말 평생을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도 연기에 대한 그 일념, 꿈을 놓지 않고 살았던 분이어서 제가 굉장히 존경해 오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조금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듣던 다음에 수의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만 1년 정도 준비를 해오다가 이번에 이제 작고 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한복을 준비해서 가지고 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빨리 떠나실 거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좋은 날에 입었으면 좋겠다 해서 평소에 입을 수 있는 한복에다가 두루마까지 갖춰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불도 명주를 겹으로 해서 천당 가셔서도 좀 따뜻하게 좀 그런 염원을 담은 거죠 뭐.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마도 그 옷을 그렇게 다 갖춰 입으면 더 좋은 데로 가실 것 같은 그런 염원을 담은 거죠 뭐. 사모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우리 영감 옷을 해주세요라는 요청보다는 암묵적으로 저는 선생님을 평소에 너무 존경하니 제가 수의는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려놓은 상태였고요. 그날 사모님께서 입은 검은 옷, 흔히 상복이라고 하죠. 그 검은 비단 옷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날 가져다가 이제 입혀 드린 거죠. 살아서 가장 축복받는 잔치가 결혼식이라면 우리가 이제 이 생을 다 마감하고 떠날 때 어떤 옷을 어떻게 좀 제대로 입고 가느냐가 옛날 어른들은 염원이었대요. 요즘에도 흔히 어른들이 간혹 오셔서 좋은 거 다 들어봤지만 이제는 내가 떠나는 옷은 좀 제대로 한번 간직하고 싶다. 그래서 맞춰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옛날에는요, 수의를 결혼할 때 우리가 한복을 하죠. 처녀총각 때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그러면 그 옷을 우리가 살아서 평생 입다가 그 옷을 이제 마지막에 잘 이제 간직했다가 그 옷을 입고 가는 것도 옛날에 어떤 전통이었다고 해요. 자기가 간직한 옷, 가장 아끼는 옷을 입고 떠나는 게 수의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제 끝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옛날에는 수의가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가진 수의라고. 근데 한복을 이렇게 평소에 내가 아끼는 옷을 했다가 나중에 본인들이 떠날 때 입고 가는 거를 제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김자국 선생님께서도 정말 그 아주 까만 치마에 초록 저고리를 나는
그 옷이 너무 아끼는 옷이니까 그 옷을 입고 가고 싶다 해서 그 옷을 입고 가셨고,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분의 아름다움도 좋아했지만 그분의 검소함, 명품 하잖아요. 그분이 수입품이 없겠어요. 근데 그 수입품을 입지 않고 난 박 선생이 선물해준 한복을 입을 거에 입고 간 그 선생님의 그 감사함은 내가 항상 따뜻하게 간직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되게 잘했다고 하는 거는 김수미 선생님께서 평소에 정말 우리의 한복을 애착을 갖고 입으셨어요. 회장님네 사람들 촬영을 우리 태촌 별장에서 했거든요. 예감처럼 마지막 촬영이 거기에서의 느낌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기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싶어서 한복을 내가 준비를 굉장히 급하게 온 직원한테 다 부탁을 해가지고 한 그것이 내가 참 잘한 일이다. 그때 또 감사하게 도와준 분은 김수미 선생님을 평소에 모시던 그 매니저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막 뛰어와가지고 그 옷을 매니저하고 둘이 다 챙겨 갖고 가서 선생님을 입혀보낸 것이 너무 잘했고, 한복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뭐 한 길만 걸었지만 내가 참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때로는 슬픔도 주고 때로는 기쁨도 주고, 우리 국민과 희노애락을 같이 해온 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설 같은 분들 옷은 제가 지금 만들고도 있고 만들어 놓은 분도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80이 넘었지만 내가 선생님 수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나한테 연락해 이래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누구다 하면 아는 회장님도 저희 집에서 수의를 하셨고, 가지고 있는 수의가 있음에도 너무 오래전에 한 수의라 새로 하고 싶다고 오셔서 제가 비행기 타고 가서 드린 회장님도 계시고, 가지고 있는 회장님들도 계시고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서 많은 걸 누려봤는데 막상 떠날 때 나는 좀 이렇게 우리 남편한테 제대로 된 수의를 입히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염이라고 하나요? 자손들은 울고불고 하는데 어찌나 한복 입은 모습이 곱던지 만지작 나는 그냥 우리 영감 옷만 막 쓰다듬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 인상 깊었죠. 마지막 가는 길에 정말 그 치장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손이 화장을 하는데도 그렇게 좋은 한복을 입어야 돼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손의 염원이지 않을까? 자손과 부인의 염원. 그죠? 보통 이제 80이 넘으면 우리 집에 오고 싶어도 못 오세요. 전화로 하세요. 그리고 자손들이 그런데요. 왜 굳이 수의를 할 거냐고. 그건 반대다. 이러는 거야. 특히 아들들은. 근데 딸들이 모시고 오고 이제 아들들이 반대하면 여동생이나 그 이제 조카 딸하고 같이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본인이 준비하는 애들이 많아요. 70대 초반대 대부분 준비들 하세요. 요즘에는. 그리고 이 수의를 고 김자호 그 아름다운 선생님 이후에는 그게 언론에 많이 회자가 돼서 그 이유는 나 우리 아들 딸 결혼할 때 한복을 예쁘게 해서 그걸로 나 입고 갈 거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젊을 때는 죽음하면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도 겁이 많아서 주사도 못 맞잖아요. 죽는 거 너무 무서워했거든요. 지금 내가 69이거든요. 69년을 살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준비를 나는 벌써 해놓는걸요. 우리 친정어머니는 꼭 네가 한복 배우면 제일 먼저 수의해줘라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당시에 거금을 받아서 어머니 수의를 딱 해놓은 옷을 입고 가셨고요. 얼마 전에도 87세 어머니가 오셨는데 엄마 왜 더 살아야지 엄마 수의를 왜 해? 그러셨다고 해요. 근데 어차피 안 떠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자옥 선생님께서는 워낙 고운 걸 좋아하시고 예쁜 걸 좋아하셔서 분홍색 했고 지금 어느 이제 85세 정도 되신 선생님 것도 분홍색으로. 근데 계획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색을 염색해서 하면 되고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요 이렇게 내가 아끼는 옷이 있어.
그럼 이옷 입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수의니까 따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분도 있어요. 지금 어느 또 그룹 회장님 댁은 예, 그냥 나는 화려한 거 하고 싶어. 그래서 막 빨간 꽃분홍에다가 막 초록 당이 그렇게 해서 원삼까지 다 해놨어요. 신부들이 입는 원삼. 네, 사모님은 그렇게 하고 회장님은 이제 두루마기 멋있게 도포까지 싹 해놓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거에 대한 색은 내가 마지막 가는 길에 나는 곱게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곱고 깜찍하게 입을 거야. 이렇게 해서 머리에 쓰는 조바이까지 싹 해갖고 가죠. 나는 아들 결혼하는데 제대로 한번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맞춰서 죽을 때 입고 갈 거야. 이런 분들은 취향에 맞춰야죠. 그리고 옛날부터요. 원래 수의가 내가 평소에 입던 한복을 입고 가죠. 대부분 우리가 그래서 60 넘어서 오는 분들은 나이롱을 섞질 않아요. 다 우리는 100% 실크를 해요. 그러면 태웠을 때 바스락하고 부서지게. 나이롱은 뼈가 있으면 뼈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아주 아무거나 나는 해주는 거 굉장히 반대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그 문화만 사라진 게 아니고 한복을 만드는 장인분들도 많이 접게 되고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것도 사실 문제기도 하고 의식의 문제가 아닌가요? 한복이 뭐 제가 그런 얘기 어디 가서 막 아유 비싸서 안 입어요. 그럼 외국 빼가나에는 몇 천만 원씩 돈 천씩 주면서도 하면서 한복은 한 350, 400이라고 하면 기절하게 놀래는데 그런 문화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복 제대로 속치마도 비단으로 좀 만들고 이러면 한복 진정한 명품은 저는 한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술려 한복만의 한복이 만들어지고 비단과 그 바느질이라든가 모든 작은 것부터 10개를 다 꿰뚫어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감사하다는 거. 제가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건 잘 못하는데 박술려에 인정해주고 다가오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은 그 정말 박술려 한복을 인정해주고 다가와서 주문해주는 우리 고객님들이 나는 너무 감사해요. 요즘에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도 제대로 믿음을 안 가게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서 지으러 오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없으면 아마 운영 안 될걸요. 결혼할 때 혼주가 1등이에요. 아들이 결혼하거나 딸이 결혼할 때 한복 주문하러 오는 분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2등은 수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하고요. 삼성, 현대 이런 분들은 지금도 어른들 제를 지내거나 이럴 때는 꼭 한복을 입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도 지켜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저희 같은 데가 버티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 정치하는 분들도 입으셔야 돼요. 그분들이 입어야지 우리나라 국민의 대표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한복을 하는 것도 우리 어머니의 영향이 크거든요. 배고프고 가난하지만 늘 한복을 입으셨던 몸빼바지 위에다가 나이롱 저고리 입었던 그 어머니를 보면 나는 한복을 해야지 성장하면 그런 꿈을 꿨잖아요. 내가 막 사람들은 막 공부 많이 한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의상학과를 나온 건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의 그 묘를 출토하면서 거기서 발견한 옷을 가지고 가르치는 곳이 당국대 석주선박물관이었거든요. 그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다 바느질을 손으로, 옛날엔 미싱 없었으니까 다 손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공부한 게 제 그 복식 공부의 전부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생을 한복만 생각하고 살다 보니 제가 그런 걸 조금 아는 정도다. 대학 뭐 교수님처럼 제가 뭐 해박하게 알거나 이론적으로 능한 거는 아니지만 그 복원한 것을 보면서 바느질한 그것이 어떻게 옛날에 이렇게 멋있게 과학적이게 바느질을 해서 늙어서 떠날 때 이 옷을 입고 가셨을까. 그렇듯이 지금은 한복을 일상복에서는 어머니들이 많이 입어주는 건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학교, 유치원 교육부터 성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릴 적 추억으로 우리가 음식도 먹기도 하지만
옷도 마찬가지예요. 10만이라도 한복 입는 날이 있다면 우리나라 한복이 아주 활성화가 확실하게 빠른 시간 안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